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BNC 유상증자 및 최근 공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공시를 했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정 발행가액은 15,650원으로 2,034억 원 총액 규모입니다.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고요. 유상증자 결정 공시 내용 살펴보시면 시설자금의 461억 원, 운영자금의 1253억 원, 채무상환의 288억 원, 기타자금 31억 원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는 1,300만 주입니다. 기존의 보통 주식수는 5,153만 1,636주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선주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종류주에게도 보통주 유중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차감되는 자기 주식수를 제외하고 총 5,071만 5,304주로 보시게 되면 증자 비율은 24.87%입니다. 유중에서 증자 비율이 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늘어나는 주식수에 대한 희석에 따른 결과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증자 비율이 높다면 아무래도 주가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 주식 73만 1,959주는 CPS죠. 전환 우선주입니다. 기업이 발행한 종류주 73만 1,959주는 전환 우선주라 그랬죠. 2022년 4월 19일부터 보통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석 주식수 계산하실 때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상증자 일정 한번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유상증자를 받으시려면 12월 17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주 배정 기준일이 21일 화요일이죠. 하루 전날 20 월요일은 권리락일이 되고요. 권리락 하루 전날 17일 영업일 기준으로 17일 금요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시거나 보유하셔야 구주주 자격으로 유중 자격이 됩니다. 구주주 자격으로 유중 자격이 된다는 것은 신주 인수권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해가 쉽도록 17일 금요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0일 한국 BNC 권리락일이죠. 이 권리락일부터는 보유하신 주식을 전량 매도하셔도 유상증자 자격, 구주주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신주 인수권을 받은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실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구주주 청약에 유중을 받으시려면 보유하셨다가 유주주 청약에 유중을 청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권리락일에는 유중으로 인해서 주식수가 늘어나죠. 그런 희석되어 주가가 기준주가로 하락 거래가 됩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면 권리부 종가, 권리부 전일 종가입니다. 권리부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 계산 방식은 요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몇 주나 받는지 보시면 구주주 한 주당 배정 비율이 0.2563328810이죠. 예를 들어서 100주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 25주 신주 인수권을 받습니다. 1주 미만은 절사고요. 여기에 이제 총합 청약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를 100주가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 신주 인수권은 25주 받으니까 25주 곱하기 0.2는 5주입니다. 따라서 25주 플러스 5주는 30주 이렇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유중을 받겠다고 청약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초과 청약까지 넣으시겠죠. 그게 더 훨씬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합 청약도 마찬가지로 1주 미만은 절사고요. 구주주 자격으로 25주는 받을 수 있지만 초과 청약분 5주는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분이고 꼭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수주 및 실권주에 한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구주주 유상증자 자격은 되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이라면 신주 인수권 상장일에 꼭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 권리락일이 되면 주가가 하락 조정되어 기준주가로 거래가 된다 그랬죠. 주가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기존 주주들은 주가가 하락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손해를 신주 인수권으로 보상을 받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유중을 받지 않겠다는 분들 꼭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셔서 주가 하락분에 대한 손실분을 만회하시길 바랍니다. 신주 인수권은 상장일이죠. 1월 10일 자동으로 보유하신 계좌에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한국 BNB R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유중이 처음이신 분들도 상장일이 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는 주문가로만 거래할 수가 있고 거래 제한폭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죠. 5거래일만 거래가 되지만 저가 고가의 차이가 2배 이상, 심지어 뭐 5배 이상 벌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시간의 거래로는 거래가 안 되고요. 정규 거래 시간에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주 인수권 상장 폐지일이라고 나와 있는 1월 17일에는 거래를 할 수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14일 금요일 정규 거래 시간 내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신다면 신주 인수권을 보유하고 계셔야 구주주 청약일 1월 25일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청약은 100% 청약 증거금, 현금이 있어야 하고요. 계좌에 인출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HTS, MTS에서 유상증자 검색하시고 청약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주 인수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은 한국 BNC의 주가입니다. 즉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 이 합산된 금액이 한국 BNC 주가보다 낮다면 수요가 신주 인수권에 몰리겠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 대부분은 첫 거래일에 고가를 형성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신주 인수권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은 본주 가격보다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매도할 수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조건이 바로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저렴하게 거래되는 게 자연스럽고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죠.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 때문인데요. 아쉽게도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는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1차 발행가액 12월 16일 날 확정되기 때문에 1차 발행가액을 참고하셔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확정 발행가액은 1차와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되니까요. 물론 예외 조항사항도 있지만 그건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주주 초과 청약으로도 신규 주식수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22년 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 영업일 동안 진행하고요. 이렇게 만약 일반 공모로도 실권주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대표 주관사죠. SK증권이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사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로 시장에 장내 매각합니다. 단기 주가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권주 상황을 살피는 게 좋습니다. 실권 수수료는 15%고요. 실권주가 대량 생긴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에 쥐게 될 자금이 적어지겠죠. 수수료가 비쌉니다. 실권 사항을 또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의 참여가 관건이죠. 주주 배정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도 현금으로 주식을 사야 합니다. 최대 주주는 50% 비율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장외 거래를 매각해서 이렇게 참여할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금 최대주주 특권,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지분율이 21.52%로 하락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 얼마나 싸게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정 발행가액은 15,650원입니다. 어제 종가가 27,150원이었으니까요. 만약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발행가액은 더 높아질 것이고 유증 모집 총액도 늘어날 겁니다. 1차 발행가액은 21년 12월 16일 기산일이고요. 기산일과 일주일 전 1개월 이렇게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산술 평균하여 낮은 금액으로 선정하게 되고 거기에 25%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차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 결정일과 같습니다. 이유는 1차와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2차 발행가액은 22년 1월 20일 당일이죠. 기산일이고 일주일 전 가중산술 평균 주가와 산술 평균은 낮은 가액 25% 적용합니다. 1차와 다른 점은 1개월 전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확정 발행가액 마찬가지로 22년 1월 20일이고요. 만약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주가가 급등하게 된다면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는 22년 1월 11일부터 17일 사이입니다. 주가가 급등하게 된다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즉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 평균 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비교를 하고 이렇게 비교한 것 중에 지금 낮은 게 더 낮다면 지금 이 3거래일부터 5거래일 중에 가중산술 평균 주가의 할인율 40%를 적용해서 확정 발행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22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주가가 한국 BNC의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렇게 예외 조항으로 이렇게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최근 11월 29일 전환사채 정정 공시를 냈는데요. 지금 전환사채 정정 공시 내용 살펴보면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피싱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기업은 전환 사채 및 아까 위에서 언급했지만 전환 우선주 CPS가 있었죠. 즉 전환 사채와 전환 우선주의 평가에 따른 평가 손실을 당기 순이익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년 3분기에 주가가 급등,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렇게 평가 손실이 잡혔습니다. 파생상품 부채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순이익이 하락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은 전환사채 채권자와 협의를 해서 이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피싱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단기 순이익의 급감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전환사채 전환권 대가는 자본으로 분류가 되겠고 전환 우선주죠. CPS 종류주 이것은 아직 리피싱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국 BNC 유상증자 일정과 최근 공시 전환사채 리피싱 조항 삭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